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이런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좋아요, 더 완벽한 관계.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를 이뤄도 행복은 잠깐이고 곧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승진을 했는데 더 큰 자리가 보이고 연인을 만났는데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좋아요를 받았는데 숫자가 더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끝없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2000년 전 한 중국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고. 그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행복은 본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은 성취해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행복 지수, 행복 관리, 행복 루틴. 우리는 행복을 마치 시험 성적처럼 측정하고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려 합니다. 장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려 합니다.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그름. 이런 구분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구분이 정말 절대적인가? 성공이 항상 좋은 것인가? 실패는 항상 나쁜 것인가? 우리가 만든 그 기준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건 아닌가?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기준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 이 정도는 이뤄야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더 열심히 뛰면 자유로워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옥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장자는 이 구조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장자의 문제의식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장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무의자연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오해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춰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물은 나는 이렇게 흘러야 해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들고 바다에 도달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위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상황에 저항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 것,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해서 승진해야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줄 거야.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고 모든 순간에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일은 꼬이고 관계는 어색해지고 나 자신은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새는 날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뿐입니다. 인간도 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해야 할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걸까요? 아무 욕심도 갖지 말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거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장자가 진짜 문제 삼는 건 집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만든 기준에 대한 집착입니다. 장자는 재물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만물을 고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성공과 실패. 이런 구분이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예를 들어봅시다. 원숭이에게는 나무 위가 안전한 곳이지만 물고기에게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사람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물고기에게는 그저 무서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위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인가요? 아름다움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재물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기준들이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것. 현대인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연봉 1억이 성공이다. 이 대학을 나와야 한다. 30살까지 결혼해야 한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라 믿고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기준인가요?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준 자체를 의심하는 것.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을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승진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프로젝트 성과를 내려 애씁니다.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승진하면 어떤가요? 기쁨은 일주일, 그 다음엔 더 큰 책임과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행복은 또다시 미래로 미뤄집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승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승진해야 행복하다는 조건을 단 순간 당신은 이미 지금의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승진은 미래에 있고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도움이 될 거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야 해. 그런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난 관계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만나라. 목적 없이, 기대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당신 자체로 있어라. SNS를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도 생각해 봅시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멋진 모습을 연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비교의 감옥입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복과 내 행복을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연애가 깨졌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실패인가? 사업이 망한 덕분에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시험 탈락이 더 나은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의 실패가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행복을 조건부로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철학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겠다는 건 어쩌면 특권층의 사치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쓸모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잔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철학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 거야라며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 싸워야 할 것조차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자의 철학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월급날이 되면 동료와 비교하게 되고 승진 발표가 나면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는 이미 비교와 경쟁의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상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주지 않는 것이 그의 답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이렇게 살아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정말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그 추구 자체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단지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물론 이 철학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비교 속에서 살고 기준 속에서 삽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씩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있나?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있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나? 아니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나?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정말 내게 뭔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일까? 장자의 철학이 당신에게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질문들을 마주할 용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장자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